오늘은 호일러의 법칙과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할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뭐 했었냐면요. 명단 만드는 방법, 그리고 명단을 컨택하는 방법, 그리고 1차 미팅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이 방법들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미 제 유심팁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호일러의 법칙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서 아유 잠깐만 호일러 법칙 어디 있냐? 호일러 법칙. 저는 지금 여기에 우리 성공대학교 분들 중에서 90%는 사실 이게 필요가 없는 분들이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요, 리크루팅은요, 바로 뭘로 하냐면 이 호일러의 법칙으로 하는데 90%는 이 호일러의 법칙을 모르셔도 돼요.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리크루팅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네트워커들이 특히나 내린이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누구를 어떻게 리크루팅하지? 라는 영역인데 죄송한데 제가 지금 유심TV 리크루팅 아카데미를 계속해서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죠? 저는 소비자를 리크루팅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죠. 저는 사업자 리크루팅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자를 리크루팅해서 유통 채널에 데리고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안 그런가요? 이 말씀 계속해서 드렸었습니다. 리크루팅의 개념을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은 전 사업자 리크루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이 있는 분들, 내 유통 회사를 키워줄 사람을 리크루팅하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런데 리크루팅의 몫은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초대까지만 잘하시면 돼요.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소리가 있어요. 사장님, 리크루팅 하지 마세요. 사장님은 초대만 하세요. 초대만 잘하면 되는 사업인데 왜 초대를 못 하실까? 자꾸 리크루팅 하려고 하니까 깨져버리는 거예요. 리크루팅 대상자가 아닌데 가서 리크루팅을 하려고 하고 어설프게 아마추어적으로 리크루팅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깨지죠. 그리고 여기다가 총 한 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나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이렇게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래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보자들이 말하면은 저는 초대까지만 집중시키는 걸 목표로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대학 여러분들 제가 조만간 또 우리 초대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초대만 잘하는 아카데미를 하나 또 런칭을 할 거예요. 그때 들어오셔서 대본이나 이런 거 들으시면 돼요. 어쨌든 초대가 잘 됐어.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리크루팅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호일러의 법칙이에요. 자, 호일러의 법칙은요. 굉장히 유명한 법칙인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요. 여러분들 그 2차 대전 전범국이 일본이었잖아요. 일본이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 일본인들이 가면은 얘기를 들어주지조차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백인 컨설턴트들을 고용한 거예요. 그 사람들 통해서 사업을 전달하겠더니 계약률이 갑자기 높아진 거죠. 근데 호일러라는 교수가 이걸 본 거죠. 쟤네 왜 저러고 있죠? 그리고 왜 이게 갑자기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 똑같은 내용을 전달했는데 그거는 호일러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 즉 우리가 보통 A, B, C 법칙이라고 하는데 제품을 전달하거나 사업을 전달하는 사람은 A라고 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스폰서죠. B는 여러분들이에요. 누굴 초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C는요. 그날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리크루팅하고 싶은 사람. 그런데 이 호일러의 법칙은 이거를 가장 극대화시켜주고 가장 효과가 좋게 만들어주는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저는요. 호일러의 법칙을 딱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2시간 동안에 연극 무대에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여러분들 주연은요. 여러분들 스폰서 설명하시는 분이고요. 조연이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연극 보신 적 있죠? 뮤지컬 보신 적 있죠? 뮤지컬 막 이렇게 쫙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삑사리가 나거나 옆에서 대사를 잘못 치면은 그거는 짜증나지 않아요? 갑자기요? 몰입도 확 깨지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호일러의 법칙이라는 건 2시간 동안 리크루팅을 하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고 예술 무대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호일러의 법칙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거를 깨트려요. 초대까지 진짜 어렵거든요. 저는요, 리크루팅은 별로 안 어렵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왜냐? 제가 리크루팅을 잘해서요. 아니요. 원래 리크루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초대 단계까지만 잘 돼 있으면 리크루팅이 잘 됩니다. 초대가 제일 어렵다고요. 근데 그 초대를 어렵게 하셨는데 이 2시간 동안의 퍼포먼스를 제대로 못해서 그 아까운 기회를 날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볼게요. 여기 아까 설명자 스폰서라고 했죠. A는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날의 퍼포먼스에서 주연이에요. 그런데 조연의 무대가 되게 중요해요. 조연은 여러분들이에요. 초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C는 오늘 꼬실 사람, 리크루팅 할 사람, 요 사람이죠.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B가 이 퍼포먼스를 어떻게 준비해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성과가 차이가 납니다. 자, B는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게 제일 먼저겠죠? C를요. A 앞에 C를 데리고 오는 게 제일 첫 번째. 맞죠? 두 번째는요, C의 정보, 아주 디테일한 정보까지 A한테 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정보를 주는 걸 까먹거든요. 그럼 제가 되게 뭐라고 그래요. 왜? 이 무대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주연 배우잖아요. 주연 배우면 오늘 오시는 분들이 만약 할머니 할아버지시다. 그럼 나는 거기에 맞춰서 뭔가 할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다. 그럼 학생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아무런 정보를 B가 주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죠? 주연 배우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C, 고객에 대해서 B는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A한테 넘기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는지, 돈이 필요한지, 아니면 코스메틱을 좋아하는지, 건강기능식품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격차 이론이에요. 격차 이론. 그게 뭐냐면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 퍼포먼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오시는 내가 리크루팅 하고 싶은 하는 사람과 A 있죠. 이 스폰서와의 격차를 버려놓으면 버려놓을수록 진짜 리크루팅이 잘 돼요. 제가 리크루팅 현장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격차가 벌어져 있는 사람과 안 벌어져 있는 사람이 딱 나와요. 딱 가면요. 막 다리 꼬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면은 격차가 안 벌어진 거예요. 즉, 제 프로모션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갔는데 인사 제대로 하시고 각 잡고 계신 분들 있죠? 그러면 그날은 무조건 리크루팅 됩니다. 무조건 리크루팅이에요. 무조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람들은 머리와 귀를 엽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몰랐을 때 여러분들 맨날 다단계 소리만 들었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누가 다단계 얘기한다 그러면 머릿속이 꽉 차 있어. 뭘로 꽉 차 있어? 부정적인 생각, 주수도와 조이팔과 이병헌이 떠오르죠. 이병헌은 왜 떠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이 격차를 많이 벌어 놓으실수록 여기 머릿속에 꽉 채워 있던 게 많이 비워져요. 왜요?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보러 온 거야. 이 개념을 주셔야 돼요. 되게 어렵게 이 자리에 온 거라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프로모션, 스폰서 프로모션 엄청나게 많이 해서 뭘 하셔야 된다? 예, A와 C의 격차를 최대한 버려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그날 당일에 퍼포먼스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걸 날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스폰서가 먼저 와 있는 거야. 스폰서가 먼저 와 있고 차도 스폰서가 사줘. 그리고 막 시끄러운 장소 있죠. 막 그런 데에다가 스폰서를 앉혀놔. 심지어 C를요, 사람들이 막 보이는 곳에 앉혀놔, 사람들이 막, 죄송해요. 반대지. 보이는 거. 내가 딱 앉았는데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보이는 곳에다가 사람을 앉혀놔요. 그러니까 벽을 보고선 앉혀놓는 거예요.
벽을 등지고서 앉아놓는 거지. 그러니까 벽을 보고서 앉혀놔야 되는데 벽을 등지고 앉아놔. 그래서 막 시선이 계속 분산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스폰서가 무슨 말만 하면 껴들어. 스폰서 뭐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럼 자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요, 격차 이론은 한 방에 깨집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막 얘기하는데 전화 받고 카톡하고 있고 이러면서 무슨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거기서 놓칩니다. 즉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초대까지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이 2시간의 퍼포먼스를 못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망가져요. 이때 여러분들은 연극입니다. 준비 잘했잖아요. 그러면은 막 스폰서가 얘기하는 거 막 적기도 하고 집중해서 듣고 막 이러면서 고개도 끄덕거리고 무대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친구가 진짜 이 A라는 사람을 되게 어렵게 여기는구나. 나도 함부로 보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머릿속에 있는 꽉 차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밀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업 전달이 잘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당일날 가서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 다른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서툴다고 할 수 있는데 중간에 껴드시는 분들 있죠. 껴드시는 분들. 그러면은 하다가 딱 멈춰요. 딱 멈춰서 처음에는 눈치를 줘요. 프로페셔널하게 눈치를 주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딱 이 한마디 해요. 아유, 우리 사장님 오늘 신나셨네요.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사장님이 직접 하실래요? 딱 이 한마디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퍼포먼스를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조차도 여러분들이 이건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스폰서들이 이런 건 잘해요. 자, A는요, 뭘 하셔야 되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신뢰감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똑똑하구나.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신뢰감을 팍팍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A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지신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도 입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그날 가서 얘기할 때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설명자 같은 경우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저도 말이 많아지는 날은 보통 리크루팅이 잘 안 돼요. 말이 없어지는 날, 제가 오히려 말을 덜한 날, 그날이 리크루팅이 잘 됩니다. 참 재밌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거기에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내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거 많이 놓치시는데 소개자, B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에 대한 프로모션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역으로 프로모션 해주시는 건데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진짜 바쁜데도 온 이유는 우리 사장님께서 B죠. B가 정말 사장님을 한번 꼭 좀 만나달라고 하셔왔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은 안 가도요. 이 B가 부르면 와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 에이스시거든요. 정말 사업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또는 앞으로 우리 에이스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C의 눈빛이 바뀌어요. 내가 아는 지인이 맨날 코 찔찔 흘리고 막 이랬었는데 이 회사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나 보다. 딱 이러면은 사업을 같이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빠뜨려. 이걸 너무 빠뜨려요. 그래서 제가 보통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리크루팅을 하고 할 때는 요 얘기를 꼭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보통 설명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본인 소개하고요. 시대 점검을 꼭 해두셔야 돼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주시고 나서 회사 설명, 제품 설명, 보상 플랜까지 깔끔하게 소개시켜드리고 마지막에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주셔야 돼요. 본인이 비전이 되시는 분들은 본인을 얘기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스폰서라든지 많은 분들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B에 대해서 프로모션 해주시면서
그런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이건 A가 할 몫이 아니라 B가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B는요, 마지막에 카드 내놓으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거 빠뜨려요. 그날 스폰서하고 막 얘기해 놓고선요, 제일 끝에 너 이 사업 진짜 괜찮은 것 같지 않아? 난 너랑 이 사업 하고 싶어. 카드 줘. 이걸 안 하세요. 죄송하지만 그러면은 그날 이 퍼포먼스는 그냥 물거품이 됩니다. 마무리를 무조건 져야 돼요.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딱 보면은 몇 분이 보여요. 카드 내놓으라는 거 못하는 사람. 우리 차미아 사장님 못하실 것 같은데. 못하시죠? 맞아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앞에서 이것도 트레이닝인데요. 트레이닝이에요. 사업 설명 다 하고 이 사람이 좋대. 그럼 카드 내달라고 해야죠. 제품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나 다음에 살게라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에 사면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무리는 짓는 행동들은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복제하셔야 돼요. 반드시 복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왜 안 하셨어요? 그리고 스폰서 같은 경우는 강하게 나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장님, 다음에 이렇게 못하시면 저는 사장님 후원 못해요. 저는 그렇게 해요. 왜요? 그게 제 파트너를 성장시키는 길인 거 알거든요. 사람 좋은 거 중요치 않습니다. 제 파트너가 돈을 벌게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걸 되게 착각하시는데 그거 안 돼요. 여러분들 제 파트너가 제대로 알게 해서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우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카드 달라고 하는 것까지 반드시 마무리를 지게 하셔야 돼요. 보통 사업 설명할 때 여러분들께서 되게 열정적인 자세를 취하셔야 되는데 열정적인 자세를 착각하시는 게 자기 말만 한다가 열정적이가 아니에요. 호응을 해가면서 열정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톤을 잠깐 높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약간 톤 피치가 되면은 이게 좀 그 뭐라고 그러지? 좀 더 빨려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웃으셔야 되고 근데 강할 때는 강하게 가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훈련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대본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서 이건 제가 다음에 또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적어도 3개월 정도 내가 사업한 지 3개월 됐다면은 여러분들 사업 설명 100번은 들으셨나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 스폰서가 되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사업 설명 100번은 들으셨어야죠.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 회사의 소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폰서 또는 형제 라인에 에이스들이 했었던 거 다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가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적어도 내가 사업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 스폰서가 되려고 한다면은 100번 듣는 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사업을 해도 잘할 자신이 있다고요. 저는 그 회사를 가면요. 무조건 100번 이상의 사업 설명 먼저 들을 거예요. 보상 플랜부터 시작해서 누가 제일 잘 푸는지. 자, 그리고 사실 호일러의 법칙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 이후 없어요. 딱 요까지의 포인트예요. 요것만 지키시면 돼요. 그런데 항상 머릿속에 뭘 해야 된다? 아, 나는 연극이다. 연극이다. 이 연극 2시간 동안 내가 그 초대하기까지 엄청 어려웠잖아. 근데 그 초대 시간을 갖다가 2시간에 날릴 것인가? 2시간에 가져갈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라고 했고 리크루팅은 여러분들 스폰서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